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오미크론발 물가 불안 심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부가 물가 문제에 날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오늘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었는데 현 물가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 그러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물가 상승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미크론 변이가 공급망 차질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 올랐는데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물가 상승률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름값인데요. 휘발유와 경유 또 LPG 가격이 모두 30% 넘게 올랐습니다. 유가 급등의 여파라는 점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이, 상추, 쇠고기 같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기상이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 곧바로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그 밖에도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료 같은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도 물가 상승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유가와 식음료, 안 쓰거나 아껴 쓴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항목들에서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밝히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12일이죠. 이날부터 유류세 20% 인하가 시작됐지만 일부 알뜰 직영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일반 자영 주유소에서는 이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 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알뜰 주유소가 도심에 더 생길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알뜰 주유소 한 곳과 다른 곳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1km 이상 이격 조건을 일부 도심부에서 완화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다고 단번에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석유 공급량이 원활해야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데 석유 수출 기구 오펙 플러스가 하루 40만 배럴 증산하는 계획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당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증산이 계속되지 못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비축유 방출까지 결정하면서 산유국들의 생산량 증대를 요구하고 나서자 산유국들이 이에 호응해준 결정이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미 오미크론 여파로 상당히 좀 하락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은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지난 10월 배럴당 84달러 수준에서 현재는 65달러 수준으로 크게 내린 상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국경 재봉쇄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원유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보통 국제 유가가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2~3주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유가가 지난 9월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제발 그래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가 안정이 제일 목표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장 1월 인상설도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이주열 총재가 내년 1분기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1분기에 1월과 2월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1월에 추가 인상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1월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3%대 중반 수준의 높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경우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응이 더 빨라질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었어도 물가는 이미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아무쪼록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실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내수 소비가 아주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요. 자, 다음 키워드에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데요. 거래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들을 보면 역시나 음식 서비스, 그리고 난방 가전 판매와 음식료품 구매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외식 지원을 하고 또 상생 소비 지원금을 지급한 영향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10월이면 한창 백신 접종도 활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기대감이 컸던 시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여행 교통 서비스가 34%, 또 문화 레저 서비스도 39% 거래액이 늘었는데 바깥 활동이 활발하면서 대면 업종들이 살아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다시 방역이 강화되면서 이런 회복세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아쉽게 됐네요. 예, 모처럼 기지개를 켤까 기대했던 대면 업종들은 다시 한번 시름에 빠진 모습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면 CJ CGV가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사업자 CJ CGV가 회사채를 공모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 CGV가 1,600억 원어치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고작 300억 원의 수요를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영화관 업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GV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 신종 자본증권 발행이었는데요. 이 금리가 연 5.5%였는데도 흥행에 실패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진정될지 불확실하다는 부분 외에도 이 터키발 금융 불안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 CJ CGV가 터키에서 극장 사업을 인수를 했었는데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네. CGV는 지난 2016년에 특수 목적 법인 보스포러스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서 터키 1위의 극장 사업자 마르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지분 75.24%를 취득했습니다. 이때 CGV와 메리츠 종금이 각각 3천여억 원씩을 투자했는데 하지만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이 CGV가 이후 4년 동안 총 3,500억 원의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을 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일반 회사채 2천억 원을 발행해서 이를 정산하는 데 쓰기도 했고요. 문제는 최근 리라화의 가치가 다시 폭락하고 있다는 점인데 때문에 앞으로 파생 상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한 것도 이런 손실 정산과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여기에 올 3분기 기준 누적 적자도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악재가 연거푸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이 회사채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합니다. 이 9월부터 풀무원 식품을 시작으로 우리종금, W게임즈, HK 이노행 같은 여러 기업들이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목표했던 자금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요즘 시장 금리가 오르다 보니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다시 은행 대출로 몰려드는 모습인데 실제 지난달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이 84조 2천억 원으로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업종의 대표주격인 이 CGV의 사례를 들긴 했지만 업황이 부진한 다른 업종들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만 이제 더 버티면 경제도 좀 살아날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사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